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 조금 섞어가지고 한 2억 3천만 번 정도 들은 질문들이에요. 많은 기자님들이 공감하실 거야. 사람들이 기자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자를 바라보는 건가 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루에 기사 몇 개 났어? 몇 개 써야 되는지 정해져 있어? 요 질문입니다. 진짜 많은 기자님들이 공감할 거야. 가까운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지, 내가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나한테 한 번씩 꼭 물어봐요. 몇 개 써야 되는지 할당량이 있어?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결과부터 말하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한 건도 안 써도 돼. 데이터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작년 1월부터 11월 8일까지 총 588건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간에 워킹데이가 213일이거든요. 하루에 약 2.6개꼴의 기사를 쓴 거예요. 연차도 썼고 또 작년 같은 경우 결혼휴가도 갔다 왔으니까 워킹데이 하루에 기사를 3개 정도 쓴 거죠. 그러면 하루에 3개만 쓰면 되느냐? 사실 그건 또 아닙니다. 내가 맡은 취재 분야에서 진짜 그 하루 동안에 정말 많은 이슈가 터져. 그럼 3개보다 더 써야지. 6, 7개, 8, 9개 쓸 때도 있어요. 반대로 별로 중요한 게 없는 날이야. 그러면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노는 건 아니에요. 다음날 쓸 기사, 다음 주에 쓸 기획 기사, 또 내가 중요하게 취재하고 있는 단독 기사, 이런 것들을 그 하루 동안에 취재를 하는 거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 기자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촬영도 하고 전문가 섭외해서 인터뷰도 하고 또 취재원들 만나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신문사는 신문을 만들고요. 방송사는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가령 한국경제TV는 하루에 한 50분 정도의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방송 리포트는 보통 한 꼭지당 2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0분짜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2분짜리를 메꿔줄 기자 한 20여 명이 필요한 거지. 그 20명의 기자가 하루에 한 2분, 3분 정도씩 메꿔주면은 50분짜리 뉴스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등판을 해가지고 2분짜리를 채웠어. 그럼 내일은 다른 사람이 출동해서 2분을 또 메꿔주고 나는 그 하루 동안에 모레 거를 취재를 하고 약간 이런 방식인 거예요. 야구 선발 투수처럼 4일 쉬고 하루 등판하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순번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가령 내가 부동산을 담당하는 기자인데 부동산 관련 섹터에서 계속 중요한 이슈가 막 터져. 그러면은 오늘 2분짜리 리포트 쓰고 다음날은 출연해가지고 5분 정도 메꾸고 또 그 다음날은 현장 연결해서 3분 동안 메꾸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막 일이 몰아칠 때도 있어요. 꼭 오늘 했으니까 내일 쉬고 내일 쉬었으니까 모레 하고 약간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진짜 중요한 단독 기사, 진짜 강한 훅을 날릴 수 있는 정말 큰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 대장동 이슈라거나 LH 땅 투기 사태라거나 이런 중요한 이슈를 취재하고 있어. 보통 이런 기사들은 취재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같은 부서 사람들이나 회사 다른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러이러한 중요한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리포트 기사, 그냥 평시에 나가는 리포트 기사 같은 경우는 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주로 배치를 하고 좀 그 심층 취재에 몰두를 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루에 기사 몇 건 써야 되느냐 이거 정해져 있는 거 없습니다. 이런 실적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뉴스를 만들어야 되고 신문사는 신문을 찍어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신문 지면을 채울 사람이 필요하고 방송 뉴스 프로그램을 채울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오늘은 누가 기사를 좀 쓰고 누가 기사를 쓰는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현장에 나가서 또 다른 취재를 하고 순번제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또 이게 명확한 순번이 있는 건 아니고 각자 취재 상황, 취재 일정 그리고 내가 맡은 영역에서 이슈가 얼마나 자주 터지느냐, 많이 터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쁜 시기가 있고 조금 한가한 시기가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바쁜 시기가 있고 안 바쁜 시기가 있고 이렇게 사이클을 타다 보면은 매년 기자 1인당 쓰는 기사의 숫자는 크게 다르지 않게 대동소이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진짜 자주 듣는 두 번째 질문. 클릭 수에 따라 돈을 버느냐? 클릭수 많이 나오면은 월급 이외에 보너스나 인센티브나 이런 게 나오느냐? 이런 질문도 진짜 기자들한테 많이 해요.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클릭수 많이 나온다고 보너스로 막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도 그냥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잖아요.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딱 그 금액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지. 사람들이 이왕이면 많이 클릭하도록 기사 제목을 조금 섹시하게 달자, 조금 눈에 들어오는 자극적인 썸네일을 달자, 이런 권고나 장려 같은 게 있을 뿐이지 클릭 수일에당 기자에게 얼마를 준다, 클릭수가 많이 나오면은 막 몇백만원, 몇십만원 이렇게 뭐 보너스를 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라면은 저는 올해 100만 조회수 기록한 기사를 2꼭지 썼거든요. 그럼 나는 그때 뭐 엄청 많은 뭐 보너스를 받았어야지.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의 클릭수에 따라서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붙는 광고의 단가도 달라지고 또 광고가 붙는 숫자도 달라지겠죠. 근데 애당초 홈페이지에 붙는 광고, 또 홈페이지에 붙는 배너, 이런 걸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언론사들이 조회수에 환장이 있는 건 맞아요. 페이지 뷰수에 환장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단순히 클릭 수일에당 뭐 얼마를 벌어들인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기사가 가급적 많은 독자들, 많은 시청자들에게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언론사는 기사의 클릭수가 많이 나오는 걸 원해요. 기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올지,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이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더 오래 남아있을지 연구하고 권고하고 장려하기도 해요. 뭐 제목을 이렇게 달자, 뭐 사진을 이런 걸 넣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월급을 깎거나, 그렇다고 또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뭐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왕창 주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건 있을 수는 있겠죠. 1분기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가져온 기사 1위, 그 사람한테는 뭐 소정의 금일봉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 뭐 클릭수 1회당 뭐 기자에게 얼마를 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야, 알고 있는 정보 없냐? 기자들만 알고 있는 뭐 그런 비밀 시크릿 정보 없어?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합니다. 기자들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되게 심층적이고 비밀스러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 기자 바이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기자는 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나 기업의 총수나 또 유력한 금융계 인사나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요. 뭐 매체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원이랑 인터뷰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또 뭐 교수, 금융계 인사랑 컨택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정보나 소스를 흘리기도 하지. 그런 게 보통 단독 기사 이런 걸로 기사화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진짜 사바사인 게 내가 기자라고 해서 뭐 금융계 인사, 정관계 인사 나를 막 찾아와가지고 내가 정보 알려줄 때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기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기자들도 있지만 뭐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막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막 선뜻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다 경쟁 상대인데 사실. 결국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정보, 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유력한 인사들이랑 정말 간담상조하는 그런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뭐 소스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게 다시 말해서 취재력이에요. 취재력이 높은 기자가 있고 취재력이 떨어지는 기자가 있지. 취재력이 높은 기자는 되게 많은 소스,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고 취재력이 없는 기자는 뭐 그게 다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고 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다 지나간 다음에 한 3년쯤 지나간 다음에 알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가령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해. 보통 10시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은 기자들한테는 한 7시에서 7시 반, 늦어도 8시 이때까지는 그 10시에 어떤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할지를 먼저 기자들한테 토스를 해줘요.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자료를 받고 2-3시간 동안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10시에 브리핑이 시작하는 순간 기사를 딱 송출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거지. 그게 엠바고라는 제도인데 내가 정부 부처 출입 기자라고 하면은 그런 중요한 부동산 대책이나 어떤 경제 정책 같은 게 나오기 몇 시간 전에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딱히 도움은 안 되는 게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한두 시간 전에 제가 그 자료를 먼저 받아본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기사 안 쓰고 지방에 내려가서 그 시간 동안에 땅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뭐 몇 시간 먼저 기자들에게 뿌려지는 자료로 제가 뭐 어떤 이득을 받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룬 질문 3가지는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많이 들었을 질문이에요. 되게 공감하실 거야. 특히 하루에 기사 몇 개 써? 할당량이 몇 개야?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해져 있는 실적, 뭐 할당량 이런 건 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로 왔는데 뭐 도움이 되셨다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혜리는 형한테 궁금한 거 없어?